팝업북으로 만나는 방정환 어린이 세상.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 다가오죠. 어린이날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네, 맞아요. 방정환 선생님. 오늘은 방정환 선생님을 팝업북을 통해서 만나보기로 해요. 자, 앞표지를 볼까요?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표정이에요? 어린이들은 어떤 표정이에요? 네, 웃고 있는 행복한 표정이지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순수하며 마음껏 뛰놀고 걱정 없이 지내는 어린이 세상을 꿈꾸셨어요. 자, 구름 속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방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우리 어린이들이 나이가 어려서 어른들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고 자라지만 우리 친구들이 10년, 20년 뒤 성장하게 되면 지금의 어른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마땅히 존중받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자, 옆쪽을 볼까요? 뚜뚜뚜뚜뚜뚜 단방지도. 네, 서울 곳곳에 있는 방정환 선생님의 흔적을 찾아볼게요. 방정환 선생님이 친구들과 같이 만드신 색동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문화운동단체이고요. 지금은 금천구 에이스 가산타워에 위치하고 있어요. 산하단체 및 전국의 지부지회들이 어린이 문화운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뚜뚜뚜뚜뚜뚜. 방정환 선생님은 충정로에 있는 미동초등학교에 다니셨어요. 그곳에는 방정환 선생님의 흉상과 어린이 헌장이 있어요. 옆으로 뚜뚜뚜뚜뚜뚜 이동을 하면 방정환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곳인데요. 옛날 서울 야주계, 지금은 종로구 당주동인데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표석이 있어요. 이번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지 기념비가 있어요. 이곳에서 제1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치렀는데요. 이날 어린이날 선언문을 발표하셨어요. 이 선언문에는 어린이날의 취지,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어른들에게 쓰는 글, 어린이에게 쓰는 글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다음으로 쭉 내려오면 어린이 대공원 숲속의 무대 건너편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어깨를 감싸고 이야기 나누는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은 원래 남산에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공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방정환 교육지원센터예요. 중랑구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의 이름을 붙인 방정환 교육지원센터가 2곳이나 있대요. 방정환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 실천을 하기 위해 그 이름을 붙인 거래요. 참, 보성전문학교, 방정환 선생님이 다니신 대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는 빠져있네요. 마지막으로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가면 방정환 선생님의 묘역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묘비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린이의 마음은 신성과 같다 라는 뜻의 동심여선이라는 글귀가 씌어있고 또 방정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색동의 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속지를 살펴볼까요?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일을 했나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색동에는
어린이 문화운동 단체예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일본에 공부하러 가셨을 때 일본 어린이들은 읽을 동화책이 아주 많았대요. 그 당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읽을 동화책이 없었기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동화책을 많이 읽고 동요도 부르면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셨어요. 윗줄부터 정순철 선생님. 정순철 선생님은 동요 작곡가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이라는 동요와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으로 시작하는 나뭇잎배 작곡으로 유명하시죠. 또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의 외손자이기도 해요. 정병기 선생님도 계시고요. 윤구경 선생님은 색동 저고리를 생각하며 색동해라는 이름도 지으셨대요. 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라는 동요 반달을 만드신 분이세요. 손진태 선생님도 동시와 동화를 쓰셨고 조재호 선생님은 색동의 마크를 만드셨어요. 고한승 선생님, 진장섭 선생님까지 여기 있는 8명이 모여 동화, 동요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도 만들었어요. 색동의 마크를 볼까요? 빨간색 하트 모양, 그 안에는 뭐가 보이나요? 태극 문양인데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감시를 받던 시대라 색동의 마크도 태극 문양을 숨기기 위해 눈과 입을 그려 넣어 병아리 얼굴을 만들었다고 해요. 색동회에서는 어린이 문화운동, 동화구연, 동극공연, 세계 어린이 예술 전시도 개최했어요. 색동회의 초대 회장이셨던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름 앞에 소파라는 호를 붙였는데 여기서 소파는 뭘까요? 푹신푹신한 소파는 아니고요. 한문으로 작을 소, 물결파라는 작은 물결을 뜻해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평생 하신 어린이 운동이 지금은 작은 물결에 불과하지만 훗날 큰 물결이 되어 흐를 것이다 라는 의지를 담아 소파라고 호를 직접 지으셨다고 해요.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해요. 부인, 내가 왜 호가 소파인지 아시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훗날에 큰 물결 대파가 되어 출렁일 때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자, 이제 그림을 볼까요? 이 기계는 뭘까요? 환등기라고 해요. 그림이나 사진을 빛으로 비춰 큰 그림이 나오도록 하는 기계예요. 9살에 옆집 화가 아저씨한테 환등기라는 기계를 선물 받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지어내서 동화구연을 들려줬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말재주가 좋아서 항상 방정환 선생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대요. 10살 때의 방정환 선생님은 소년들을 모아 소년 입주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 모임을 보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장난이나 치겠지. 아이들이 뭘 하겠어?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방정환 선생님은 주제를 정해놓고 토론을 했어요. 물이 나으냐, 불이 나으냐, 봄이 좋은가, 가을이 좋은가, 바다가 나으냐, 산이 나으냐. 방정환 선생님은 나이가 어려서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들을 소년 입주회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해요.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날도 없었고 어린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이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르는 말조차 없어서 어린 것이 이 녀석아, 이놈아! 라고 불렀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귀하고 존중하며 부를 수 있는 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이, 어린 사람은 어린이라고 부르며 한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라는 단어를 널리 많이 쓸 수 있도록 알리셨어요. 어린이라고 널리 알리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단어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리시고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한 어린이로 자랐으면 해서 어린이날도 만드셨어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포스터를 볼까요?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어린이가 희망이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네요. 어린이날 약속을 볼까요?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지금 들어도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지켜야 할 약속인데 이 약속을 100년 전부터 말씀하셨대요.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를 만드셨어요. 어린이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화, 동요, 동시, 탐정소설, 유머, 퀴즈 등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읽을 만한 글들이 실려 있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대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 3대 교주이자 독립운동가인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딸 손용화 씨와 결혼을 했어요. 손병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천도교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간 존중 사상을 어린이 운동에 적용해 어린이는 곧 하늘이다 라는 아동 애호 사상을 실천하고 널리 알리셨어요. 또 독립운동도 하시고 독립신문을 만들다가 감옥에 잡혀가 고문도 받았대요.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은 어린이 잡지가 나오기 전 방정환 선생님께서 세계 명작 10편을 모아 우리나라 말로 번안한 동화책이에요. 에드몬드 데 아미치스의 난파선, 샤를 페로의 산드룡의 유리구두, 오스카 와일드의 왕자와 제비, 요수랑 아, 게르만 하르트 하프트만의 한네레의 죽음, 어린 음악가, 그림 형제, 잠자는 왕녀, 천당 가는 길, 마음의 꽃, 안데르센의 꽃 속의 작은 이까지 명작 10편을 소개하고 있어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또 우리처럼 자라는 어린 영들을 위하여 극이 동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을 짰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의 선물은 개벽사에서 간행했으며 가장 먼저 간행되었고 방정환 선생님께서 내신 유일한 작품집이에요. 맨 밑에 그림을 볼까요? 여러 나라 국기가 보이죠? 세계 20여 개국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3,000여 점의 그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세계 미술 전람회도 열었대요.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을 볼까요? 다들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먼 발치에 일본 순사가 보이지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방정환 선생님을 감시하는 일본 순사래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신데렐라 같이 슬픈 이야기를 엄청 실감나게 들려주면 감시하던 일본 순사도
이야기를 듣다가 소리내어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이가 동화를 듣다가 오줌 마려워도 화장실을 안 가고 자신의 고무신에 오줌을 싸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해요. 자, 팝업북으로 만나보는 방정환 어린이 세상. 어때요?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께서 꿈꾸었던 행복한 어린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껏 뛰놀길 바래요. 안녕!